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질질 끄는 학원거리 보내버리고 민법 이론 강의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교재가 세 종류가 있는데 학교에서 요약집, 좀비기출, 지금 PPT 내용을 강의 노트로 해서 필기할 필요가 없이 노트 보고 강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 권을 동시 구매하시거나 두 권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이 되어 있고, 아래 계좌번호 있거든요. 이쪽에 입금하시고 이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네 번째 과목명도 민법, 중개사법이라고 정확히 적어주시고 교재명까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올바른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제25강인데 바로 전 시간에 법정기상권 305조와 특히 366조 1초 만에 끝냈습니다. 이 시간에는 관법지, 관습법상 법정기상권 이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법정기상권 자 이런 내용이죠. 갑에게 토지금은 있는데 어떤 사유로 토지금을 소유자가 서로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청구할 때 부당한 철거를 법이 나서서 막아준 게 이 법정기상권 제도죠. 그럼 토지건물 소유자가 상이하게 달라지는 그 사유에 대해서 먼저 우리 민법은 전세권에 305조가 있고 저당권에 366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저당물김에 의무경매일 때 나온 거죠. 그리고 공식으로 외웠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단 예외. 공동저당 후 신축 그때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등기 담보법이 민특법 시간 합니다. 임목계약합률 중개법에 나와요. 법조문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개로 해결하지 못할 때 법조문 없으니까 우리 대법원이 관습법으로 법정지상권 인정해 준 거죠. 이걸 이제 관법지 불렀고 이 시간에는 이 관법지를 공부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매매 없죠. 매매 없죠? 증여 없죠? 공매 없어요. 강제경매 없습니다. 이건 저당물경매, 의무경매입니다. 공매도 없고 강제경매도 법이 없습니다. 얘들은 다 관법지 문제예요. 근데 두 가지를 외우는데 환지나 환매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둘 다 환자, 두 개는 따로 외울 거예요. 얘들까지 인정해주면 아주 환장한다. 환지, 환매 X입니다. 이 법에 없는 다른 사유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그때 관법지 문제입니다. 여러분 강의 노트 160회 제고 있고 우리 합격서 요약집은 60페이지 양가로 3번 관법지 하겠습니다. 관법지. 자, 1번 먼저 의 보세요. 의. 교재에서 의.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매매 등으로 그 소유자가 각각 달라진 경우 그다음 건물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을 관법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관법지는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보세요.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는 기본 전제입니다.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보시면 되고, 근데 관법지는 임의규정 성격이라 우리끼리는 관법지 포기하자 그 특약 유효입니다. 그러면 관법지 페이지에 특약하면 관법지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관법지가 성립하려면 이 페이지 특약이 없어야 관법지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관법지는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보면 되는데 아까 처분이란 법이 없는 것들 매매, 증여, 공매, 강제매 등등. 근데 환지하면 안 된다고 이제 따로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없는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관법지가 문제됩니다. 그리고 임의규정 성격이라 페이지 특약도 없어야 관법지가 인정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에게 토지건물이 있는데 갑과 을이 사이가 엄청 친해서 건물만 샀습니다. 건물만. 토지는 갑 그대로 을이 등기하면 건물 소유. 건물만 사고 토지는 내년에 사기로 했어요. 내년에. 이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둘이 왼수가 되네요. 그러니까 갑이 내 땅에서 네 건물 뜯어가 철거해 그랬죠. 자, 그럼 갑과 을은 토지 매매 계약만 체결하고 토지 매매만
을은 갑토지 사용계약 한 적이 없었습니다. 둘이 토지 임대차 한 적 없었죠. 토지 전세권 없었죠. 약정지상권 없었죠. 그러니까 을은 이제 철거당할 운명이 놓이는데 이때 을 건물이 철거되면 누가 봐도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갑이 토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다가 건물만 100억 받고 팔았어요. 100억. 근데 연소가 됐다고 건물 철거라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없거든요. 이때 누가 나선다? 법이 나서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는데 이 매매로 소유자가 바뀐 건 우리나라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법조문 없으면 대법원이 관습법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자 공식대로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다가 처분으로 소유자가 상이하게 달라지면 관법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다만 자 갑과 을이 건물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이 건물을 위해서 갑토지, 대지, 임대차 있다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 건물을 위해서 둘이 토지 임대차 있죠? 그럼 이 건물은 갑토지 사용권이 생겼습니다. 사용권이 있으니까 이 건물은 철거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굳이 법에서 나설 필요 없는 겁니다. 이처럼 폐지 특약이 있으면 유효라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이 없을 때 관법지가 성립하는 아까 임의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다시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는데 이제 토지만 샀어요. 토지만. 그럼 을이 등기하면 을토지가 되고 건물은 그대로 갑소유가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을은 토지만 샀는데 건물이 있는 토지 샀죠. 그럼 을은 비싸게 샀을까요? 싸게 샀을까요?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는 좀 싸게 샀겠죠. 그럼 싸게 사놓고 건물 철거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때도 법적 이상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매매로 소유자가 바뀐 건 우리나라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것도 공식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다가 소유자 달라지면 관법지 성립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자 갑과 을이 토지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갑이 내 아까운 건물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해보세요. 그럼 건물 철거하기로 합의하면 이제 을은 토지 비싸게 샀을까요? 싸게 샀을까요? 그렇죠. 건물 없는 나대지 가치로 비싸게 샀죠. 이때는 당연히 건물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도와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철거되게 내버려 둬야 됩니다. 이렇게 폐지 특약 유효고 폐지 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아요. 이런 폐지 특약이 없을 때 관법지가 성립하는 임의 규정 성격입니다. 다시 60페이지 양가로 3번 관법지 1번 의의가 있잖아요. 의의 아까 세 줄 읽어봤죠. 그럼 두 번째 줄에 굵은글씨 보세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 그 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특약이 없는 이상 관법지가 성립하는 거죠. 반가루면 성립 요건 1번 토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해야 돼요. 첫 번째 줄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한 그 건물이 미등기든 무허가든 다 성립한다. 동그라미 2번 토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재가 달라지는데 밑에 매매, 증여, 강제경매 등입니다. 반가로 3번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이 있네요. 여기처럼 인정할 여지가 없다 달려가고 동그라미 2번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대지 건물 중 건물만 매수하면서 따로 건물 위하여 당사자가 대지 임대차 했네요. 관법지 포기한 거로 본다 해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일 밑에 동그란 1번, 2번이 이런 폐지 특약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환지나 환매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S라인 토지가 있어요. S라인. 왼쪽이 갑토지, 오른쪽 을토지입니다. 근데 을토지에 현재 을건물이 있죠? 을토지에 을건물이 있죠? 근데 토지가 삐뚤어졌잖아요. 삐뚤어져서 토지 구획 사업 등으로
토지를 반드시 쪼개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 토지 갑에게 주고 이 토지 을에게 주는 환지가 발생했다. 그럼 이 토지가 갑소유죠. 환지가 일어나니까 이쪽이 누구다? 갑소유 토지로 바뀌었죠? 근데 건물은 을 건물이네요. 그러니까 갑이야, 건물 철거해. 그러니까 우리 너 관법지가 뭔지 알아? 관법지가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었으니까 나 관법지 취득해서 철거 못해 그랬습니다. 근데 성립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공식대로 여기는 안 돼요.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있더라도 여러분, 자, 이 토지 갑에게 주면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줘야겠죠.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고 이 건물 철거해야 됩니다. 물론 을은 현금으로 보상받아요. 을은 현금으로 보상받으니까 하등의 손해 없어요. 을 걱정하지 마세요. 이 토지 갑에게 주려면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줘야겠죠. 그래서 환지 나오면 법지 X, 법지 X. 환매. 갑에겐 나대지가 있어요. 나대지. 자, 을에게 3억을 빌려요. 소비대차가 금전기타 대체물을 빌리는 거예요. 3억 빌렸다. 그럼 보통 채권자들은 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할 텐데 을은 저당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야, 갑, 나에게 3억 빌리려면 그냥 이거 3억에 팔아. 나에게 등기 넘겨. 그리고 네가 나중에 3억을 갚으면 다시 사가는 거야 라고 환매, 돌아올 환자, 다시 사가기로 특약을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부기등기로 환매 등기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갑권리가 공시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을에게 나대지 토지가 왔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을은 토지를 확정적 취득한 게 아니죠. 나중에 갑이 3억을 갚으면 다시 소유권 넘겨줘야 돼요. 그러죠? 아직 을은 소유권을 확정적 취득한 게 아닙니다. 갑이 갚을지 어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재당이 건물 지었네요.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으면 다행인데 갑이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서 환매특위가 있으니까 내 토지 다시 돌려줘 그랬죠. 그러면 토지가 바로 갑으로 가버립니다. 등기하자마자. 이렇게 갑이 뺏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은 누구죠? 을 건물. 그러니까 야, 누가 건물 지으라 했어? 건물 철거해. 그러니까 우리 너 관법제 뭔지 알아?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 있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면 관법제 성립하니까 철거 못해 그랬죠. 근데 이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나대지죠? 나대지를 갔죠? 올 때도 나대지로 와야지. 당연히 철거해야 되고 이때는 성립하지 않아요. 약간 엉뚱한 예를 들어오면 갑과 을이 대학교 남자친구야. 대학교 1학년 남자친구. 둘이 아주 친한 남자친구인데 갑이 여자를 사귀었네요. 여자가 나대지, 여자친구 나대지. 갑과 을이 커플인데 근데 3명이 같이 자주 만납니다. 근데 갑이 먼저 군대 간대요. 그럼 갑이 어떻게 해요? 친한 친구한테 내 여자 좀 잘 맡아도 누가 못 건들게 라고 남자친구 을에게 여친 맡겨놓고 갑이 군대 갔죠. 그럼 드라마 보면 그 여자 꼭 그놈이 건들잖아요. 그놈이 꼭 이렇게 건드렸어요. 그 여자를. 나대지를. 순진한 나대지를. 근데 갑이 군대 갔다 와서 내 여자 내놔 그래요. 그러면 안 건드는 것처럼 태 안 나게 깨끗이 줘야지. 태 안 나게. 안 사귄 것처럼, 안 건든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나대지로 가야 되니까 순진한 척.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환자, 환지, 환매, XX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합격서는 61페이지입니다. 합격서 61페이지 제일 상단에 양가로 3번 미등기 건물 대지 함께 양도 입분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읽을 제목을 외우셔야 돼요. 제목. 책은 양가로 3번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갑 토지가 등기되어 있고 갑 건물인데 미등기네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토지 건물을 따로 삽니까? 따로 살 수 있지만 보통은 토지 건물을 한 명이 다 사죠. 보통 그럽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을 함께 양수, 함께 매수 샀다. 그럼 갑은 함께 팔았네요? 함께 팔았네요? 다 같은 말이네요.
또 한 사람의 매도, 한 사람의 매수 다 같은 말이죠. 다 토지 건물을 함께 샀다. 보통 함께 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지만 건물은 미등기라서 아직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못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 다 매매 법률행위죠. 그럼 법률행위는 등기 안 하면 절대 물권 취득 못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을은 토지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건물 소유권은 현재 취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자, 그럼 여기서 관법지가 이제 성립할까 일단 문제가 되는 먼저. 여기 사람 갑과 을 두 명이죠. 두 명이죠. 그러면 을을 위해서 법정지상권 인정할 필요 있을까요? 내가 내 건물 철거하지 않죠. 그러니까 을을 위해서 인정할 필요 없겠죠. 그럼 갑을 위해서 인정할 필요 있을까요? 갑은 을에게 돈 다 받았죠. 갑은 더 이상 건물 사용할 권한 없죠. 그러니까 갑을 위해서도 인정할 필요 없으니까 갑을 어떤 누구를 위해서 굳이 인정할 필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 다음 자, 이 그림 밑으로 그대로 내려왔어요. 이게 이제 토지만 등기이고 건물은 미등기죠. 그럼 우리는 토지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아직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어요. 그럼 토지만 등기가 있으니까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근데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저당물인 토지 경매에서 병에 경납받고 지상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저당물 경매죠. 저당물 경매니까 관법지가 아니라 366조 법정이상권 성립할 것인가? 366조. 그럼 366은 지난 시간에 여기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 있나요? 동일인 소유 아니죠. 이건 을소유, 이건 을소유 아니죠. 그럼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 없으니까 366조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 지금 절차를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제 결론 기억하세요. 자, 여기 공통점이 뭘까요? 이것 다 공통점. 앞에 다 히읗자. 히읗. 그래서 히읗자 나면 법지 X 히읗자. 법지 X 외우세요. 법지 X. 내가 틀릴 줄 알고 법지 X 외우세요. 답이 히읗자. 법지 X. 그래서 이 제목을 꼭 외우라 했죠. 그럼 이 제목을 외운 이유가 히읗이 뭐예요? 히읗. 함께. 그럼 외우면 함께를 빼도 우리는 맞춰요. 보세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매도. 그러면 함께 매도구나 라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히읗이 함께를 외우셔야 다시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매수. 그럼 함께가 빠졌죠. 건물, 토지, 함께 매수. 그러니까 히읗을 외워야 함께를 생략해도 이 팔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법지 X. 아까 환매사 히읗. 환지 환매 히읗. 그래서 히읗 나면 법지 X. 그러니까 뭐예요? 함께 양수, 함께 매수라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이걸 다 생각해 볼 시간 없어요. 자, 우리 교재 61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 나왔죠. 함께 매도가 있다면 그죠? 볼 거 없어요. 제일 끝에 관법지 인정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등기한 후 대지에 대해서 설정된 저당권 실행 여기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다른 사람 소유된 경우에 360조 법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히읗 함께. 그러니까 함께를 생략해도 알아요. 함께를 생략해도 미등기 건물 대지와 매도 함께 매수 함께죠. 함께. 그래서 히읗을 외우는 겁니다. 확인 문제 봐볼까요? 자, 갑에게 법정이상권 관법지. 그럼 이건 366조를 말하겠죠? 366조 관법지가 인정되는 경우 그랬습니다. 일단 둘 다 기본 전제는 동일인 소유인 적이 있어야 돼요. 기억. 을소유 토지에 을승낙 얻어 신축한 병소유 건물. 이걸 갑이 매수했다.
그럼 토지는 을소유, 건물은 병갑. 동일인 소유인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어떤 법정상도 성립하지 않죠. 자, 니은 을소유 토지에 갑과 건물 공유면서 토지만 저당권 설정했다가 그럼 366조겠죠? 토지만 설정했다가 그 실행을 위해 경매로 병인처되겠다. 그럼 366조는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토지 저당 설정 당시 건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한다고 하시면 돼요. 디귿. 디귿은 뭐가 보여요? 디귿. 함께 매수 보는 순간 X. 함께 매수 X. 함께 매도. 함께를 생략해도 건물과 대지를 매수. 그게 함께지. 그러니까 법지 X. 그래서 설령 니을을 몰랐더라도 기억 드릇이 정확히 틀려서 2번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시험 본 날, 시험일 날 이 정도 우리가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공부했으니까. 근데 공식을 잘 외워서 공식대로 대입하면 우리가 10월 달에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강제경매를 가는데, 자, 강의노트 165페이지로 오세요. 자, 강제경매 이런 거죠. 갑에게 X가 있는데, 갑과 우리 친형제예요. 친형제인데, 형이 동생한테 3억을 빌려줘요, 형이. 형제가 아니라 이 아파트에 저당권 잡지 않았습니다. 담보 없이. 담보 없이 돈 빌려줍니다. 불행의 씨앗이 되죠, 이게. 이혼당을 하고 한장했죠. 어디 동생에게 담보도 없이 돈 빌려줘요. 그러면 나중에 갑이 돈 갚아요, 안 갚아요? 갚으면 공부할 게 없죠. 안 갚으니까 공부하지. 안 갚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혼당하게 생겼어요. 연락도 안 돼요. 연락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혼 안 당하려면 이거 경매에서 빨리 채권을 해소해야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부동산에 담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경매 가려면 채권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갑을 상대로 빌려주던 갚어라고 대여금 반환 소송해야 됩니다. 그럼 소장이 갑에게 날라오면 갑이 어떻게 해요? 이 부동산 빼 돌려버려요. 그럼 빼 돌려버리면 우리 여기서 승소하더라도 여기서 채권을 해소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회수하더라도 시간이 몇 년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민사소송하기 전에 보통 채무자 부동산에 보통 가압류를 먼저 해둡니다. 가가 임시로 잡아놨다. 그럼 가압류는 소유자 몰래 들어와요. 소유자가 빼 돌릴까봐 소유자 몰래 하는 겁니다. 소유자에게 절대 안 물어봐요. 그래서 갑 몰래 가압류에 두고 소장을 딱 보내요. 그럼 소장이 날라오니까 갑이 빼 돌려야지 했더니 이미 나도 몰래 잡혀서 못 빼돌립니다. 그런 게 가압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을이 승소하면 이게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일반 부동산을 경매하는 게 강제경매고, 강제경매하면 이제 가압류자 압류가 진짜 압류 또는 본압류, 본자 생략이 돼요. 이렇게 압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강제경매할 때는 가압류를 해둔 게 좋죠. 근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시간 없으면 못 해요. 모르면 못 하는 겁니다. 근데 해두면 더 좋을 겁니다. 이런 게 강제경매 절차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책의 양가로 4번. 61페이지 양가로 4번. 이제 강제경매 건물주 나오면 이게 항상 오답으로 딱 나와. 이거 X. 오답은 딱 거의 정해 있어요. 강의노트 162페이지. 자, 이제 두 가지 비교해 보세요.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고 갑에게 나대지가 딱 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1번, 2번 어느 쪽에 법정 지상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1번, 2번 어느 쪽에 법정이 생겨요? 잘 모릅니까? 여기죠. 이 건물이 있으니까 나대지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철관에게 법에서 지켜주고, 처음에 나대지니까 그냥 법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법정 상고는 1초 만에 끝납니다. 그러면 토지만 저당권자나 아까 본 것처럼 압류, 가압류가 나오고, 여기도 토지만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토지에 애들이 돈 많이 빌릴까요? 여기 건물 있으니까 적게, 여기는 나대지라 많이, 그러겠죠. 근데 이쪽 사례에서 이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왔습니다. 강제경매란 저당권자가 경매한 거 아니에요.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의무경매고, 아까 이렇게 하는 게 강제입니다. 강제경매. 그러죠. 그래서 우리 경락받았다. 이 건물로 해서 법정이상 인정해 줍니다. 그럼 건물이 살아있으면 우리 경락가를 적게 써요. 그래도 얘들도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에 돈 적게 빌려줬죠. 그럼 이 경락대금으로 충분히 채권해서 삽니다. 그래서 인정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죠. 근데 갑이 못 들었다 건물 지었네요. 근데 그 후 이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왔어요. 강제경매란 저당권이 경매한 거 아니라 그랬죠? 아까처럼 압류가 압류해서 경매한 거고, 이 을이 경락받는데 지상의 건물 있죠. 근데 여기는 법정기상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철거되게 내버려둬야 돼요. 그래야 우리 경락가를 나대지 가치로 높이 써가지고 이 높은 경락대금으로 얘가 채권회수 가능합니다. 결론. 경매에 나오면 무조건 경매는 말소기준권리예요. 면 저당권, 가압류, 압류 이 셋 다 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게 말소기준권리고, 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른 사람이 그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줬어요. 그래서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있으면 인정해주고, 여기도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없고 나대지였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권리,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거 기준입니다. 그런 거지 매각된 완납식 아니에요. 강제경매는 그러면 매각된 완납식 아닙니다.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른 당시에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는가 기준이에요.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권리. 그럼 자, 만약에 저당권자가 토지경매했어요. 저당권자가 토지경매, 그러면 의무경매입니다. 의무경매. 그러죠? 담보권 경매가 의무경매. 그럼 이제는 관법지가 아니라 민법 366조 법정기상권이에요. 그럼 366 성립이 안 해요. 그럼 316은 여기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한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똑같아야 돼요. 아니 이자가 경매하면 성립하고 저당권이 경매하면 성립 안 하면 그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결론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366인가 관수사인가 그 성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뒤에 다 이름은 똑같다, 이름은 똑같다. 앞에 성이 안 중요해요. 다 이름은 똑같다, 이름은 똑같다. 그러니까 모든 법정기상권은 뭔가 부동산에 제한이 들어올 때 있으면 다 있다고요. 있다. 여기도 저당권자가 토지경매하면 의무경매입니다. 저당권자가. 그럼 이제 362조 법정기상권 성립하지 않고 이제 똑같아요. 똑같아야 된다.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설정 당시 건물 없었죠? 그래서 다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뒤에 법지 X 이름은 똑같다. 그러니까 모든 법정기상권은 1초 만에 답이 나온 이유가 부동산에 뭔가 제한이 들어왔죠. 그때 건물이 있으면 무조건 다 있다고요. 여기도 부동산에 뭔가 제한이 들어왔죠. 그때 건물이 없었고 후에 생겼죠? 그럼 이때 나대지였죠? 그럼 무조건 다 없다고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1초 만에 끝나고 법정기상권이 앞으로 가장 쉬운 제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 양가로 4번에 이게 동그라미 1번,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토지 또는 그 지자금을 소유권이 자 강제경매 동그라미쳐요. 강제경매 일어나요.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로칩니다. 매각대금 완납 시 가로. 그게 아니에요. 오답 아니라 강제경매 개시 결정으로 자 가로쳐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가로. 그러니까 여기는 가압류했어 안 했어요? 가압류했다 말 없죠? 가압류 없이 곧바로 압류한 겁니다. 그럼 압류가 제일 빠르니까 압류로 발생할 때 가로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한 이에 따라 관법적 성립을 가려하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강제익매 동그라미 쳐요. 강제익매 목적이 된 토지 또는 지당 건물에 대해서 강제익매 결정 전에 자 가압류 동그라미 가압류가 제일 빠르네요. 가압류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익매 결정이라나요. 분압류로 이행되어서 분압류 경림의 1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로칩니다.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의 가로 그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당 건물이 동일에게 속하는지를 따진다. 동그라미 3번 나아가 다시 강제익매 동그라미 강제익매 목적이 된 토지 또는 지당 건물에 관해서 강제익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먼저 있는 가압류 가압류가 있기 2천 이전에 다음 저당권 동그라미 쳐요. 그럼 이건 저당권도 있고 가압류도 있고 압류도 있는데 셋 다 있죠. 셋 중에 날짜가 뭐가 제일 빨라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익매죠. 저당권 실행이 아니라 강제익매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가로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가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결론 셋 중에 제일 빠른 거예요. 여기는 압류만 있었어요. 압류만. 여기는 가압류가 제일 빨랐어요. 여긴 저당권이 제일 빨랐습니다. 오답 매각되고 완납시 X.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9년 간평에 나왔는데 가압류, 분압류, 강림에 이루어진 경우 관습상 법정경상권 성립 요건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자 동일성 판단은 가압류가 제일 빠르니까 가압류에서 맞았네요. 맞았고 그 다음 관습상 법지가 성립하는 것 문제에 있어서 강제익매죠. 강제익매 목적이 된 토지 또는 지당물 소유권이 강제익매로 인하여 절차상 매수인이 되는 경우에 매각도 완납시 틀렸죠. X. 그럼 여기는 가압류 보여요, 안 보여요? 가압류 안 보이죠? 그냥 바로 압류한 거라 여기를 압류 효력 발생 시로 고쳐야 맞습니다. 가압류 없이 곧바로 압류한 거죠. 그 다음 관습상 법지가 성립한 문제에 있어서 강제익매를 위한 압류나 그럼 이제 선행한 가압류가 제일 빠르네요. 가압류 있기 전에 근데 이전에 또 저당권이 있네. 그럼 저당권이 제일 빠르네요. 그래서 압류,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 이게 제일 빨라요. 저당권 설정됐다가 강제익매로 저당권 소멸한 경우 토지와 그 지당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저당 설정 이후 틀렸죠. 이후 특정 시점은 가압류를 말하죠.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이후 특정은 가압류를 말하잖아요. 근데 저당권이 기준이라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 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 당시예요. 그 이유가 아니라 X. 셋 중에 제일 빠른 거. 우리 풀 수 있습니다. 설정 당시라고 해야 된다. 이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책 양가로 5번 관법지 똑같습니다. 관법지가 성립하면 일반 약정 지당권 똑같아서 법조문 다 똑같이 적용된다. 자, 이제 관법지 옳지 않은 거죠. 1번 토지와 또는 지당건물 소유권이 강제익매 절차로 인하여 매수인에 이전된 경우 기준 앞에 매각도 하는 시 틀렸죠? 여기는 가압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압류 효력 발생 시로 해야 되죠. 가압류 없이 곧바로 압류한 겁니다. 정답 바로 1번이고 2번 관법지 성립하여 있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자 토지 대지 임대차 계약 체결했네요. 그러면 폐지약정 유효적 관법지 폐지약정 유효 건물이 처리가 안 되니까 관법지 포기로 본다 그랬죠. 3번 관세상 법정지상권은 1일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여전히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고 이것은 물권 변동에서 공부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이전할 때 등기가 되죠. 근데 법지가 이전된 게 아니고 토지가 이전됐죠. 토지가. 그러면 등기 없이 취득했으니까 여전히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관법지 발생을 배제 특약 존재에 관한 주장 증명은 뭐든지 주장자, 그 특약이 존재하는가, 그 특약 존재를 당연히 주장한 자가 증명해야겠죠. 답은 아무튼 강제임에 넣으면 오답 매각된 원납시 X. 자, 이제 분묘기일권 하겠습니다. 학교서 61페이지고 강의노트 167페이지입니다. 이건 일단 지상권 유사의 관습법사 물권이죠. 우리가 관습법사 물권을 관분양 외웠거든요. 기억나세요? 관분양, 그중에 분묘기지권. 타인 토지에 을이 묘를 썼죠. 그럼 묘는 을소유. 이건 누구 아버지? 을아버지. 묘는 을소유인데 묘를 을이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죠? 그게 분묘기지권입니다. 그럼 을소유묘인데 이 토지를 사용하죠? 이게 이제 타주라고 공부했었죠. 타주. 그러면 분묘기권 시효취득할 수 있어요. 갑소유 토지에 이제 우리 무단 불법으로 묘를 설치하고 무단 불법으로. 그렇지만 이 상태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제사를 지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합니다. 토지 소유권이 아니에요. 타주니까 토지 소유권 절대 시효취득 못합니다. 토지가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 그럼 분묘는 등기할 수 없으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럼 예전 판례는 을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면 을은 갑에게 지료를 줄 필요 없다. 무상 공짜를 했는데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자, 을은 지금 타인 토지의 묘수죠. 갑은 귀신 나올까봐 무서워서 옆에 못 갑니다. 귀신 나올까봐. 옆에 논밭 못 만들어요. 귀신 나올까봐. 갑에가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을은 지료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기산점도 중요해요.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가 기산점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 X예요. 청구한 때 기산점. 그때부터 지료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있죠? 여러분 책에.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성립한다. 2번.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가로치나요? 지료를 청구한 날 가로. 분묘기지권 성립한 날 X예요. 청구한 날 그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차 과목 중개사법 시간에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해요. 이 법에서는 이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법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그 법조문을 장사법이 2001년에 시행됐거든요. 그 전에 설치하면은 이 법에서 시행되기 전에 죽은 사람은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할 거라고 신뢰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에 설치하면은 지금 오늘도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가능합니다. 근데 2001년 이 법이 시행된 후에 설치되면은 이제 법이 시행됐으니까 이때 죽은 사람은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하지 못한다고 알고 죽었거든요. 그때는 이후면은 못합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 태도입니다. 중개사법에는 이미 여러 번 나왔어요. 이미. 민법에는 지금 현재 이것만 시험에 나왔죠. 같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32회 지상권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담보 지상권이 설치되면 피담보조건 소멸했죠. 그럼 지상권도 소멸하고, 니은 지상권자 지료지급 연체가 또 나왔죠.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매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면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자기에게 2년이 돼야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디귿,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 청구한 날 맞았고 지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이제 변경된 판례. 그래서 틀린 가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